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건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으론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오늘 영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반복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항상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양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사 탓,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배우자 탓, 자녀와 관계가 어긋나면 시대 탓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겨 도움을 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도움을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누구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불행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점점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의 불행을 만든 장본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선함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정서적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우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의존적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칭찬에는 인색하고 험담에는 적극적인 사람. 세상에는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침묵합니다. 축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하지만 당신이 실수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며 마치 예언자라도 된 듯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단점은 확대경으로 보고 장점은 축소경으로 봅니다. 그들은 늘 타인의 부족함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자신이 내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대신 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래도 조심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쉽지 않을 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희망보다 걱정을, 격려보다 비판을 먼저 내뱉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무엇을 해도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꺾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전문가들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면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을 늘어놓습니다. 그들 자신이 포기한 것들을 당신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이런 독성 있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면 멀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대화를 독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자신만의 무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만 합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런데 나는 말이야 라며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고민을 들으며 자신의 비슷한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훨씬 더 심각하고 극적인 버전으로 말이죠. 결국 당신은 위로받기 위해 시작한 대화에서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런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고독한 독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다리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많은 말을 나누었는데도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당신에게 쏟아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대화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대화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들으면서 은밀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어머, 정말 안 됐구나라고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다행히 나는 저렇지 않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독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이혼했다는 소식, 누군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 누군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진정한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위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라며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안정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상황인지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은 것 같지만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로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우려는 마음보다 자신을 위안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당신의 아픔이 그들에게는 오락거리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당신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계산하는 사람. 세상에는 관계를 이득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호의에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줬잖아 라며 은근히 부담을 줍니다. 그들에게는 진심보다 조건이 우선입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의 균형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주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받았는지 따집니다. 그들은 감정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인간관계를 주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오르면 투자하고 내리면 팔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매 순간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계산해야 하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 앞에서 항상 유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정성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조종하려 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항상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넌 나밖에 없어라는 말로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버리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만 부탁해라고 말하지만 이것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합니다.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며 당신의 양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이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성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의견보다 그들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 일정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유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7번째, 감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당신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들은 감정 기복을 통해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 권력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감정 상태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들이 화나면 당신도 위축되고 그들이 기분 좋으면 당신도 안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함과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감정은 소통의 도구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감정도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합니다. 8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부탁해. 당신은 선뜻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작은 부탁이 큰 부탁이 되고 가끔 하는 부탁이 일상적인 요구가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당신의 호의가 그들에게는 권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베푸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선함을 소모시킵니다. 계속 주다 보면 결국 마음이 바닥이 납니다. 당신의 관대함이 메말라 버립니다. 당신은 점점 베푸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것들, 당신이 양보한 것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연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9번째, 겉으로만 다정한 사람. 말은 참 따뜻합니다. 언제든 연락해.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힘들어할 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심보다 이미지를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아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손을 놓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하지만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평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따뜻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믿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빈말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동행이 더 값집니다. 10번째, 끝없는 부정적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둠을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도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걱정합니다. 그들은 희망보다 절망을,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문제는 잘 찾지만 해결책은 찾지 않습니다. 불평은 많이 하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긍정적 에너지가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에 잠식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11번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합니다. 아니야 라고 말해도 계속 밀어붙입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표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당신의 불편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왜 그래? 우리 사이에라며 친밀감을 핑계로 경계를 침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개인적 공간을 침해합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간도 침범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끊임없이 연락합니다. 당신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합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고 한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 깜빡했어 라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존 약속을 쉽게 취소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성실함을 나타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깨닫는 관계의 지혜.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면 과감히 멀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의 자존감과 행복이 우선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가 주는 상처. 독성 있는 관계는 서서히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마치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들과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나고 나서는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독성 있는 관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 반면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실수해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줍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도 편안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관계 정리의 용기. 독성 있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나쁜 관계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극적인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 하는 것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좋지 않은 관계라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독성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건강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의미. 진짜 인연은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존재감으로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하나의 진정한 관계가 더 값집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어줍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해도 변함없이 대해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받아들여진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들.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성공, 명예, 인정, 소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평온한 마음,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잡한 관계보다 단순하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해. 상처받는 게 자연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절의 기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거절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거절한 후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감사의 힘.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따뜻한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보다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어떤 관계든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도, 받기만 하는 관계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계산하지 않아도 균형이 맞춰집니다. 마음의 평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변화, 도전, 경쟁. 하지만 이제는 평온함을 추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원합니다. 독성 있는 관계는 이런 평화를 깨뜨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존감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아도 참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더욱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소중히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든 모든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선함을 아끼세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세요.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집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본질을 더 잘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건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으론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오늘 영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반복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항상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양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사 탓,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배우자 탓, 자녀와 관계가 어긋나면 시대 탓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겨 도움을 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도움을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누구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불행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점점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의 불행을 만든 장본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선함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정서적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우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의존적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칭찬에는 인색하고 험담에는 적극적인 사람. 세상에는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침묵합니다. 축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하지만 당신이 실수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마치 예언자라도 된 듯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단점은 확대경으로 보고 장점은 축소경으로 봅니다. 그들은 늘 타인의 부족함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자신이 내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대신 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래도 조심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쉽지 않을 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희망보다 걱정을, 격려보다 비판을 먼저 내뱉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무엇을 해도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꺾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전문가들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면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을 늘어놓습니다. 그들 자신이 포기한 것들을 당신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이런 독성 있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면 멀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대화를 독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자신만의 무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만 합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런데 나는 말이야 라며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고민을 들으며 자신의 비슷한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훨씬 더 심각하고 극적인 버전으로 말이죠. 결국 당신은 위로받기 위해 시작한 대화에서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런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고독한 독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다리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많은 말을 나누었는데도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당신에게 쏟아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대화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대화야말로 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들으면서 은밀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어머, 정말 안 됐구나 라고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다행히 나는 저렇지 않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독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이혼했다는 소식, 누군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 누군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진정한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위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라며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안정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상황인지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은 것 같지만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로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우려는 마음보다 자신을 위안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당신의 아픔이 그들에게는 오락거리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당신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계산하는 사람. 세상에는 관계를 이득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호의에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줬잖아 라며 은근히 부담을 줍니다. 그들에게는 진심보다 조건이 우선입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의 균형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주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받았는지 따집니다. 그들은 감정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인간관계를 주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오르면 투자하고 내리면 팔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매 순간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계산해야 하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 앞에서 항상 유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정성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조종하려 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항상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넌 나밖에 없어라는 말로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버리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만 부탁해라고 말하지만 이것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합니다.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며 당신의 양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이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성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의견보다 그들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 일정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유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7번째, 감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당신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들은 감정 기복을 통해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 권력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감정 상태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들이 화나면 당신도 위축되고 그들이 기분 좋으면 당신도 안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함과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감정은 소통의 도구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감정도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합니다. 8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부탁해. 당신은 선뜻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작은 부탁이 큰 부탁이 되고 가끔 하는 부탁이 일상적인 요구가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당신의 호의가 그들에게는 권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베푸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선함을 소모시킵니다. 계속 주다 보면 결국 마음이 바닥이 납니다. 당신의 관대함이 메말라 버립니다. 당신은 점점 베푸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것들, 당신이 양보한 것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연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9번째, 겉으로만 다정한 사람. 말은 참 따뜻합니다. 언제든 연락해.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힘들어할 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심보다 이미지를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아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손을 놓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하지만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평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따뜻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믿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빈말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동행이 더 값집니다. 10번째, 끝없는 부정적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둠을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도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걱정합니다. 그들은 희망보다 절망을,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문제는 잘 찾지만 해결책은 찾지 않습니다. 불평은 많이 하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긍정적 에너지가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에 잠식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11번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합니다. 아니야라고 말해도 계속 밀어붙입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표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당신의 불편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왜 그래? 우리 사이에라며 친밀감을 핑계로 경계를 침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개인적 공간을 침해합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간도 침범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끊임없이 연락합니다. 당신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합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고 한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 깜빡했어 라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존 약속을 쉽게 취소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성실함을 나타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깨닫는 관계의 지혜.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면 과감히 멀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의 자존감과 행복이 우선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가 주는 상처. 독성 있는 관계는 서서히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마치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들과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나고 나서는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독성 있는 관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 반면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실수해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줍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도 편안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관계 정리의 용기. 독성 있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나쁜 관계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극적인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 하는 것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좋지 않은 관계라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독성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건강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의미. 진짜 인연은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존재감으로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하나의 진정한 관계가 더 값집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어줍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해도 변함없이 대해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받아들여진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들.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성공, 명예, 인정, 소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평온한 마음,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잡한 관계보다 단순하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해. 상처받는 게 자연스러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절의 기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거절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거절한 후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감사의 힘.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따뜻한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보다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어떤 관계든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도, 받기만 하는 관계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계산하지 않아도 균형이 맞춰집니다. 마음의 평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변화, 도전, 경쟁. 하지만 이제는 평온함을 추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원합니다. 독성 있는 관계는 이런 평화를 깨뜨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존감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아도 참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더욱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소중히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든 모든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선함을 아끼세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세요.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집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본질을 더 잘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